광숙이 동석 앞에서 진심을 내비친 그날 밤, 동석은 광숙을 찾아가 난데없이 지난번 고백은 없던 일로 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며칠 후 호텔에서 웬 여자와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광숙의 눈에 목격되는데요. 기어코 광숙의 눈에 눈물이 맺히게 만드는 남자 동석. 과연 그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지난 회에서 광숙은 동석의 고백을 거절하고도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생애 첫 거절을 맛본 동석은 광숙에게 감정적으로 굴며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이 상황이 불편해 동석에게 자꾸 말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에선 계속 찬바람이 쌩 불었었죠. 하지만 광숙 역시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는데요. 거절을 당한 사람의 입장도 있는데 계속 얼굴 보면서 친구로 지내자는 건 그 사람에게 못할 짓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석과의 인연을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끝내고 싶지 않은 광숙은 마침내 자신의 진심을 동석에게 드러냈습니다. 열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결정해요? 저도 혼란스럽고 이런저런 생각할 것들도 많고 누구보다 힘들었는데 제 진심을 알지도 못하시면서 광숙이 쉴 새 없이 털어놓은 말 속엔 동석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자신에게 비추는 희망의 빛을 발견한 동석은 광숙의 말을 듣고 아차차 싶어 그녀가 가고 난 후 긴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자신이야 광숙에 대한 마음을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 막 고백을 듣고 열흘 안에 결정해야 했던 광숙의 입장은 얼마나 난감했을까 싶었던 거죠. 더군다나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말이지요. 이제 광숙의 진심을 알게 된 동석은 보다 남자답고 의젓하게 다가가기로 합니다. 광숙 씨, 내가 서툴렀어요. 광숙 씨 입장 생각 안 하고 거절 한 번 당했다고 못나게 굴었네요. 미안해요. 사과합니다. 늦은 밤 술도가로 찾아와 광숙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는 동석을 보며 불안했던 광숙의 마음은 금세 누그러졌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찾아오시다니. 광숙 씨한테 사과해야 제가 오늘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 찾아왔어요. 제 사과 받아주실 건가요? 받아주고 말고가 어딨겠어요. 회장님, 저는 그냥 회장님이 너무 쌀쌀맞게 대하시니까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제 잘못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 욕심일 수도 있는데 저는 회장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자신에게 완전히 실망한 것이 아님을 안동석은 다행이다 싶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제 고백은 없던 일로 하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천천히 광숙 씨 불편하지 않게요. 그러니 광숙 씨도 날 예전처럼 대해줘요. 대신 조금 특별하게 생각하면서요. 광숙 씨 속도에 맞출게요.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제가 거절하면 또 절 차갑게 대하실 건가요? 동석은 웃으며 그 기억도 꼭 지워줘요. 너무 못난 모습을 보였네요. 그때 가서 거절하더라도 다시는 어린애처럼 토라지지 않을게요. 나 이번에 인생 공부했잖아요. 그럼 잘 짜요. 다시 돌아가는 동석을 보며 광숙의 마음은 또 다시 설레기 시작합니다. 이제 납품을 하러 LX 호텔에 가서도 예전처럼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광숙은 독수리 술도가 거래처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 동석은 해외 수출된 약주가 좋은 반응들이라 술도가가 계속 바빠질 것 같다는 기쁜 소식들을 알려줍니다. 여느 때처럼 광숙은 동석을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기분 좋게 LX 호텔을 방문하던 중이었는데요. 그때 회장실 근처에서 동석이 한 여자를 배웅하며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비즈니스 관계라 하기엔 둘의 분위기는 사적으로도 친밀해 보이는데요. 여자의 옷차림 역시 완전 정장이 아닌 캐주얼한 옷차림인데다 매우 미인이었죠. 그녀 앞에서 약간 부끄러워하는 동석의 얼굴까지 보게 되자 광숙은 멈칫하고 매우 당황합니다. 장광주를 옮기면서도 정신은 딴 곳에 있는 광숙. 호텔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를 해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멍해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야. 회장님,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지. 썸 타다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게다가 고백 거절한 건 나인데 당연한 거야. 스스로 체념하듯 생각하던 광숙은 마침 로비에서 동석을 마주치고 그냥 인사를 한다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회장님, 곧 점심시간인데 저 점심 사주세요 라고 말해버립니다. 점심이요? 광숙 씨가 먹자고 하면 무조건 먹어야죠. 있는 약속도 취소해야죠. 아니,
약속 있으시면 다음에 먹어요. 농담이었어요. 광숙의 점심 제안에 흔쾌히 오케이 하며 기분 좋게 밥을 먹으러 가는 동석을 보며 광숙은 눈치를 살핍니다. 아직도 나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방금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며 속으로 애를 태웁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러 가서도 자꾸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동석인데요. 그런 동석을 의식하며 광숙은 바쁘신가 봐요. 회장님, 점심 먹으면서도 일을 하시고 라며 은근슬쩍 어떤 문자인지 묻는데요. 동석은 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며 아니요, 그냥 좀 급한 일은 아닌데 제가 도움을 좀 받는 게 있어서 라며 말끝을 흐립니다. 광숙은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동석을 놓치게 될까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인 것만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죠.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어.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애가 탑니다. 그날 밤 동석에게서 이번 주말에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안 바쁘면 같이 보러 갈래요? 문자가 오고 광숙은 더 이상 동석을 밀어내선 안 된다는 생각에 곧바로 답장을 보냅니다. 드디어 두 사람의 공식적인 첫 데이트 날, 광숙은 옷장에 있는 제일 좋은 원피스로 갈아입고 동석을 기다리는데요. 직접 차를 몰고 술도가 앞으로 온 동석은 잘 차려입은 광숙과 달리 청바지에 니트로 캐주얼한 차림이었습니다. 의외의 모습에 광숙은 놀라며 아니 회장님, 이렇게 옷 입으신 거 처음 봐요. 어쩌죠? 이번에 또 광숙 씨랑 저 드레스 코드가 안 맞은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서로의 모습을 보며 그만 크게 웃음을 터뜨려 버립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광숙은 당연히 따로 예약된 식당으로 이동할 줄 알았지만 동석은 영화관이 있는 건물의 푸드코트로 광숙을 데려갑니다. 하필 주말이라 푸드코트는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많았고 몹시 시끄럽고 정신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광숙은 하필 옷까지 불편하게 입고 와서 더더욱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동석은 해맑게 웃으며 뭐 먹을까요? 저 이런 데서 밥 먹어본 건 어릴 때 친구들하고 와본 이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왠지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좋네요. 라고 광숙의 속도 모른 채 신났습니다. 그 와중에 동석은 또 핸드폰을 자꾸 의식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광숙은 신경이 쓰이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불편해진 광숙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동석이 차 마시러 가자는데도 거절하고 바로 집으로 향하는데요. 그제야 광숙의 기분이 좋지 않음을 알게 된 동석은 집에 돌아오는 내내 광숙의 눈치를 살핍니다. 광숙 씨, 제가 오늘 뭐 실수한 거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회장님, 오늘 제가 옷을 불편하게 입어서 다리도 아프고 몸도 피곤하고 그러네요. 다음엔 저도 회장님처럼 편하게 입고 올 거예요. 다음에? 우리 다음에 또 데이트하는 거예요? 광숙 씨. 다음 데이트는 광숙 씨가 신청한 겁니다. 제가 생각해보고 답변 드리죠. 라고 말하는 동석이 농담에 분위기가 급 화기애애해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광숙은 동석에게 궁금한 것을 정작 물어보지 못합니다. 그때 동석이 핸드폰을 들며 에이 안 되겠다. 내 방식대로 해야지. 그게 무슨 말인가 놀란 광숙은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장님. 그게 사실 광숙 씨한테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사실 내가 여자 맘을 잘 몰라서 코치를 좀 받았거든요. 건너 아시는 분이 결혼정보회사 운영하신다 해서 체면불고하고 요즘 커플들 데이트 어떻게 하는지 코치 좀 받았거든요. 아, 근데 이거 불편하고 영 제 방식이 아니라 어색하고 그러네요. 자꾸 물어봐야 되는 것도 그렇고 그럼 계속 문자하시고 그랬던 게 코치 받으신 거예요? 네, 혹시 여자분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아, 그냥 왠지 그럴 것 같아서요. 말끝을 흐리며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는 광숙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가시면서 혼자 속 끓이던 생각에 그만 눈에 눈물이 맺히고 맙니다. 그리고 속으로 내가 이 남자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그때 동석이 잠깐만요 하고 차를 멈추고 이건 저도 꼭 하고 싶었어요. 라며 광숙을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동석은 활짝 웃는 얼굴로 오늘을 기념해야죠 하며 광숙의 손을 잡고 인파를 헤치며 스티커 사진 찍는 곳 앞에서 멈추는데요. 이거였어요? 하며 광숙 역시 활짝 웃습니다. 그 친구가 추천해준 코스 중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동석과 광숙은 처음엔 어색해하다가 재밌는 포즈로 사진을 찍으며
여느 커플들 못지않게 달달한 사진들을 찍습니다. 오, 다음에 또 와야겠는데요. 너무 재밌네요, 정말. 그러면서 아이처럼 웃는 동석, 광숙 씨랑은 뭘 하든 재밌어요, 정말. 그렇게 말하는 동석을 보며 광숙 역시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래요. 라며 스티커 사진들을 들여다보는 광숙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한데요. 이제 여느 커플들처럼 꽁냥꽁냥한 둘의 만남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독수리 오형제,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